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분당 수시 주점 8만 학원을 일부러 저희가 분당 8만 교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 8만 교육은 수학과학 전문 학원이고 영문부 영문 입시 전문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2층, 3층, 4층, 6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 3, 4, 6층. 초등 때는 여기 2층, 여기 이제 에이커 스테이크랑 마루코고 빼고 저희가 다 쓰고 있거든요. 3층은 여기하고 저쪽 지금 입시 쪽하고 4층에는 저쪽 미관학원 앞에랑 여기 자유가 앞에 여기 쓰고 있고 6층에 저쪽 앞에 하나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기서 하다가 여기가 이제 중1이 배우고요. 중2 때는 또 내려갔다가 중3 때는 올라갔다가 4층 올라갔다가 과학도 파이만 사이언스 과학 전용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 포함해갖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 고등부는 옆건물에 2층하고 이제 6층 고3은 6층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스카이 가야니까 고3이 있고요. 그래서 분당은 규모가 좀 됩니다. 학생들이 2,000명 이상 되고요. 그래서 초중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한 300명 이상 되고 중학생들이 학년별로 한 300명씩 800~900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들이 한 7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년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과정들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역량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고 지역은 이제 수지하고 죽전이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부 영재교육센터, 중등부 가로열고 특목고센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다 특목고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300명 정도 3학년이 있으면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만 입시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200명은 수학, 과학, 심화학습을 하는 거예요. 일반고 학생과 잘하기 위해서 그런 학습들 하고 있고 영재교육가 목표면 영재교육 입시센터 또 고등부 올라가면 학교별 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낙생부 반, 대지부 반, 중앙부 반, 또 외대부고 반 이런 수학과 내신 대비 프로그램 또 수능 대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뭐 초등수학이나 중등수학까지 하시고 중등학교 중등부에 올라가면요. 중등수학, 고등수학, 즉 고등수학 1, 2, 3학년 수학 상하, 수완수투,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학교별 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낙생부반, 대진부반, 중앙부반, 서영부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영재고 트랙이다. 요게 이제 일반고에서는 수학 과학을 하는 거예요. 일반고 이과다. 그러면 일반고 문과다 보면 수학만 하는 거예요. 이과다 보면 과학까지 하고. 그래서 일반고든 특목고 자사고든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는 건 동일합니다. 더 특목고 자사고가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영재학교가 목표면 요 트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K영어라든지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내년 5월달에 이제 시험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올라 영재학교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한국 뭐 이런 학교들 세종, 인천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이과 속에 이과형 아이들이 가는 거고 수학과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1년 준비해도 영재학교 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 쪽으로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 안 돼요. 100% 안 돼요. 시험을 보면 알겠죠. 테스트 그리고 선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영재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시는 트랙이 있고 두 번째는 의대 갈 건데 영재학교 가면 되겠냐.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최상위를 목표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재학교는 좀 공대나 이런 연구원이나 교수 이런 쪽에 인재들이 이제 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의치한 쪽은 특목고 자사고고 사실은 이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머니도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그래서 모르면 학원에 보내면 얘가 뛰어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뭐냐면 특목고 센터에서 수학과학을 하다가요. 우리가 잘한다. 그럼 입시 영재고를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은 어머니 선택이에요. 아이가 할지 안 할지. 목표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영재고 실전 학습을 이제 영재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재고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선행을 못 나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세종, 인천 같은 경우는 학교를 좀 낮추면 뭐 솔직히 서울가용 같은 경우는 한 50명 서울대 가고요. 경기가 한 40명대 후반, 그다음에 세종이나 인천도 한 30명대 중후반 가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달라요. 서울은 훨씬 더 많은 2년 전부터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세종,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1년 정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트랙이 있기 때문에 선행하고 경시를 좀 같이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좀 이틀은 경시하고 하루는 선행하고 이런 밸런스를 좀 갖춰가는. 그래서 이쪽 설명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내신을 하면서요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 왜 선행을 하고 계세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중학교 때는 평가를 A, B, C, D로 받아요. 우리 아이들 아직 평가를 안 받았잖아요. 중1 자유학년제라 해서 A, B, C, D라는 개념을 이제 모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제 A, B, C, D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수행하고 지필 있잖아요. 그게 보통 옛날에는 7대 3이었어요. 지필이 7, 수행이 3. 근데 6대 4, 5대 5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거는 이거 두 개 합해갖고 90점 학기별로. 그다음 B라는 건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1, 2, 3학년 때 이제 1, 2학년 때는 상대평가고 3학년 때는 이제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1에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9등급까지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1등급이 이제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제 A를 받는 연습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가서 잘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중학교 때 A는 30% 정도를 주는데요. 이 30%의 아이가 1등급에서 3.5등급까지로 나눠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스카이나 위치안에 가는데요. 여기만 해도 수능으로 가야지 학종으로는 대학을 못 가요. 이 내신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지만 학종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 A를 받는 걸 하면서 고등학교 때 가서 잘할 수 있는 학습들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이 비중이 되게 높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변별력이 나고요. 이런 학습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든 통목고 자사고든 수학 과학에 대해서 이과는, 또 문과는 수학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준비하는 과정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통목고 자사고는 경쟁이 더 치열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통목고 자사고는 평균이 80에 편차가 10이에요. 시험을 보면.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60에 편차가 20. 공부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목고 자사고는 아무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고, 일반고는 공부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편차가 좀 심하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1등급은요 통목고 자사고에서 2등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이 상위권에 있는 준비, 일반고의 최상위권, 통목고 자사고의 상위권에 있는 준비를 우리가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대한 학습법은요 통목고 자사고도 일반고는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시라는 걸 해야 돼요. 입시.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과 속의 이과인지, 이과 속의 문과인지, 문과 속의 이과인지, 문과 속의 문과인지. 이과 속의 이과가 국어 영어는 못하는데 수학하고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얘가 어디예요? 학교로 따지면, 고등학교로 따지면 영재고, 과학고 몰려있죠. 이과 속의 문과, 이과예요. 이과인데 문과 성향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중학교 때 국영수사과를 다 잘해요. 문과 성향을 가지고. 의치한 쪽으로 적합한 아이겠죠. 그러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통목고 자사고에 가겠다. 그러면 어디 학교가 제일 좋겠어요? 아시면서 말씀하세요. 외대부고가 제일 좋겠죠. 외대부고. 그 다음에는요. 상상고도 좋겠죠. 그 다음에 민사고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데 아이들 성향이 의치한이다 또는 일반고에서 또 최상위 한다. 그러면 낙생고, 대진고, 중앙고, 낙대중, 서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 문과 속의 이과는 이제 문과예요. 문과. 그럼 이과는 수학과학이 중요하겠죠. 문과는 수학에서 변별력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과 속의 이과가 이제 경상계열이에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쪽. 문과 속의 문과가 외고나 국제고. 어학은 잘하는데 수학과학을 잘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 그래서 이과 속의 문과나 문과 속의 이과가 이과, 문과로 나눠지면서 얘네들이 통목고 자사고 일반고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고, 통목고 자사고, 일반고. 근데 학습은 여기가 이제 통목고 자사고나 일반고나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입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영재고는 시험을 봐요. 지필고사. 그래서 1단계가 보통 이제 4월달에 원서를 쓰고요. 5월달에 영재성 검사를 보고요. 이게 이제 수학과학 시험이에요. 그리고 3단계가 캠프라고 해서 한 7월달에 이제 토론하고 1박 2일 정도 이렇게 토론하고 발표하고 실험 설계해보고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영재고를 쓰고 떨어지면 과학고를 가요. 경기 북가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 정도를 뽑아요. 전기에 있는데 8월에 와서 쓰고 10월에 면담하고 11월에 면접 보는 형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여기도 써볼 수가 있어요. 이과 속에 이과형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경기 북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나 이런 학교들은 12월에 이제 원서를 쓰는 거예요. 원서를.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의 비중이 뭐냐면 2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요. 3학년 2학기까지 기말고사까지 들어가고요. 국영수사과가 들어가요. 보통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국영수사과가 들어간다. 기준은 뭐예요? 절대평가로만 받았죠? A, B, C, D. 그래서 만약에 B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점이 되는 거지. 못 가는 게 아니고. 보세요. 1단계에서 몇 배수를 통과하는지가 중요해요. 2배수예요. 다. 2배수. 그럼 만약에 경쟁률이 1.5대 1이에요. 면접을 다 가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머님 말씀대로 경쟁률이 3대 1이에요. 근데 애들이 A인 애들만 썼어. 나는 B야.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1단계에서 떨어지겠죠. 못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경쟁률에 따라 다르다. 2단계를 가면은 서류하고 면접이에요. 서류에는 자기소개서 하고요. 생활기록부가 들어가고요. 면접은 공통면접과 개별면접이 있는데 외대부고는 개별면접만 보고요. 외고나 국제고는 공통면접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통면접이라는 건 애들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개별면접이라는 건 뭐예요? 자소서 기반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생기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소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얘가 학교에서 그런 활동들을 했는지 자소서에는 내가 혼자 1500자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 소설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근데 자소서에는 수학과가 굉장히 잘한다고 써놨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 자소서가 되게 중요한 거. 그럼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내신을 A를 맞고 자소서를 소재들을 만들어가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걸 우리가 입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장님 근데 만약에 1차에서 다 A예요. 그럼 어떻게 3배수일 때 어떻게 떨어져요? 3배수? 그러니까 2배수 다 통과시키죠. 동점자는 다 통과시킨다고 하지. 아 그래요? 면접에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A면 면접을 안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3대 1인데 올해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단계에서 경쟁률이 3대 1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기준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들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A가 아니라는 그렇겠죠. 아니면 학교가 다르거나 외대부고인데 3대 1이었는데 올해 A인데 떨어졌다. 그거는 말이 안 돼. 1단계에서. 뭐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있죠. 여기서 한 배수 뽑으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특목고 자사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가요. 보통 서류인데요. 자소서하고 생기부가 이제 들어가요. 자소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면접.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걸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다.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학습들,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2학년이가 아직 꿈과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직도.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근데 지금부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내신 대비 수학과 학교별반으로 만들잖아요. 학교별반은 왜 만들까요?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낙생부가 좋은 학교죠. 서울대 13명씩 하니까 부계고랑 비슷한 학교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낙생부가 많대요. 왜? 풀어도 안 풀려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왜 문제를 어렵게 낼까요? 여기서 왜 문제를 어렵게 낼까요? 상대평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쉽게 내갖고 동점자가 예를 들어 뭐 한 10% 이상 나왔다. 그럼 1등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문제 유형들을 이제 좋은 학교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심하겠죠.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외대부고는 평균이 80에 편차가 10이라고 했죠.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
그다음에 일반고는 평균이 60에서 65에 편차가 20이라고 그랬죠. 평균부터 흩어진 정도.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 문제를 내실 때 개념 응용 심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 정석이나 뭐 실력 정석이나 IPM 센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고등학교 때 뭐 블랙라벨 1등급 1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는 자이스토리라든지 뭐 EBS 평가 문제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른데 요게 보통 이제 뭐 2점, 3점, 3점, 3.1점, 3.2점, 3.3점, 4점, 5점, 6점, 7점 이렇게 심화로 갈수록 문제가 어떻게 돼요? 배점이 커지거든요. 일반고는. 근데 외대부고는요. 심화 문제로 갈수록 배점이 적어져요. 우리가 이걸 역배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별이 되게 촘촘하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이걸 푸느냐 못 푸느냐가 되게 관건이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점수 차이가 여기에서 0.1점 차이로 등급이 실제로 많이 갈려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균하고 편차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내신을 챙기다가요. 이 내신이 아까 학종에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학종으로 쭉 가는 애들이 있고 이제 수능으로 갈아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능 과목은요.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수능을 준비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 하시면 돼요. 수능하고 그래서 내신이고 수능입니다. 내신이고 수능인데 내신하고 수능하고의 차이점 뭘까요? 내신 대 수능. 수험생이 많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수능은요. 예를 들어 수한, 수투, 확통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냐면 여기는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나올 수 있겠죠. 여기는요. 교과가 융합형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 4점 그 킬러 문제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신을 못하는 애가 갑자기 수능을 잘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신을 잘하는 애들 다만 내신이 1등급인 애들이 일반고에서 1등급인 경우가 많겠죠. 내신이 3등급인데 1등급인 애들이 있을까요? 있죠. 어디? 토목고 자사고에 내신 경쟁이 치열한데 수능은 전국에서 보는 거니까 일반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예전에 외대부고가 1, 2등급 비중이 90% 이상이라고 했어요. 10명 중에 9명은 수능 1, 2등급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신 대 수능.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할 때는 어쨌든 이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잘 모르겠으면. 이과 쪽으로 준비하다가 문과 쪽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왜? 문과는 할 게 없어요. 사회는 지금 사회 선행시키세요? 한국사? 세계 지리? 뭐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암기 과목이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근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늘지가 않아요. 단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과를 준비하다가 문과 최상위로 갈아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변별력을 보고 이런 거를 보고 특목고 자사고를 목표를 할 건지 말 건지 안 할 거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시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때 학종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입시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죠. 왜? 특목고 자사고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가서 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머님들 저하고 이제 연배가 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머님들 때는 꿈이 없었잖아요. 시험 잘 보면 대학 좋은 데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탐색.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뭐 하셨어요? 꿈과 키를 찾는 자격연재를 경험하셨잖아요. 시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꿈과 키는 그냥 게임에 좀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특기와 흥미,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찾아가면서 하는 게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물리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자꾸 찾아가는 걸, 스펙트럼을 좁혀가는 걸 우리가 이제 입시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당 파이만 학원에서 이제 수학 재원생만 입시를 치러줬어요. 그동안. 그래서 78명 아이들이 합격을 했고 특히나 외대부고 전체 분당에서 65명 봤어요. 그리고 국제를 제외하고 외대부고 정원이 28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41명 정도가 이제 분당 파이만 출신이에요. 그래서 분당하고 이때 이제 수지 파이만에서도 한 몇 명 아이들 합격했고
민사고 11명, 그리고 민사고는 12명, 13명, 12명 이 정도 준비하거든요. 외대부고는 한 평균 80%에서 분야별로 좀 다른데 100%까지 합격률을 좀 하고 있고요. 부계고나 김천고는 이제 쓰는 대로 좀 붙기는 해요. 이제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또 남자 학교잖아요, 여기는. 남자 학교, 여자는 못 가. 여기는 여자들이. 여자아이들이 면접에 강해요, 면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상상고, 외고나 국제고, 이런 학교들을 이제 합격을 시켰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이제 중학교 때 내신은요, 기본이에요, 요새는. 100점이 저희도 50% 정도 나와요. 45에서 50%. 그만큼 뭐예요? 절대평가가 되면서 시험 문제가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학교 때 이 학습 능력이 고등학교 때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수상까지로 쭉 연결되거든요. 대수파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신 성적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이 25%, 여기 4%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11%, 23%였잖아요. 이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능력들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선행 능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리 만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대입 분석부터 이제 고입 분석까지 이제 쭉 이어서 할 거예요. 혹시 의치안 쪽에 관심 있으신 분, 의치안거나 트렌드, 그러니까 의전하고 이제 전문대학, 전문학교에서 이제 다 대학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국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8개 대학이 있어요. 198개 대학.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환이, 중경외시 이런 학교들을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고 석학고, 또는 이제 중위권 대학은 40개 대학, 하위권 대학은 140개 대학. 대학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대학은 등록금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취직이 안 되죠. 그래서 삼국시대 대학이 다 있어요. 고구려대학교, 백제대학교, 신라대학교. 이름 처음 들어본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저 이제 상담을 잘 안 하니까 마스크 끼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투명 마스크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답답하네.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겠어. 이 코로나 때문에. 이태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 연대. 지금은 스카이가 목표셔야 돼요. 지금부터 뭐 4,000대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스카이 의치안 다 목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학교에서 몇 등급 해야지 내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내신 등급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고등학교에서는 이 내신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신을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울권 교과 등급 컷, 그리고 서울대는 1.8등급 4% 이내에 거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성환이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편차는 좀 있지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특목고 자사고는 평균이 높고요, 편차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는 일반고랑 특목고 자사고랑 동일하게 봤을까요? 다르게 봤을까요? 어떻게 다르게 봤을까요? 특목고 자사고가 2, 3등급이 일반고에서 뭐예요? 1등급하고 비슷하게 봤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을 갈 때는요, 수시하고 정시가 있어요. 수시가 몇 장이에요? 6장. 정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따라 세상 방송 졸려요. 지금 마스크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쓸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종합 특기자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뭐 학생부 교과나 종합 그리고 정시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죠, 비율로.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교과 내신을 갖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교과 내신을 갖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교과 내신이 되게 중요한 전형이고요. 내신. 그래서 이제 내신 성적을 갖고 아까 평균 등급이라는 게 1.8등급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산출할까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수학, 상하, 1학기, 2학기 배우죠. 그 다음에 국어라는 과목 배우죠. 그 다음에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과학 탐구 실험, 영어 이렇게 배우죠. 근데 옆에 이제 단위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4단위, 1학기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등급이 나오겠죠. 1등급, 1등급, 뭐 국어는 2등급, 뭐 통합과학은 1등급, 통합사회는 2등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합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단위수로 이걸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평균 등급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단위수가 되게 중요하네요. 이 단위수하고 이 등급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걸 갖고 평균 등급을 만드네요. 그거 갖고 학생들 선발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할까요? 일반고의 최상위권 애들한테 유리하겠죠?
그 지역에 있는 애들도 유리하겠죠. 지방권에 있는 애들. 왜냐면 분당권만 해도 대치동하고 비슷하잖아요. 강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쟁이 이제 치열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한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일반고에서 지방에 있는 데에서 전교 1.1등급하고요. 낙생고에서 1.1등급하고 동일하지 않잖아요. 얘는 내신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데 내신이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영역합이 뭐 4등급 이내다, 5등급 이내다, 6등급 이내다 이런 식으로 수능의 등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능 최저를 낮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면허이에요. 학생부 교과로 쓰는 학생들은 이제 전교권에 있는 애들, 분당, 수지, 축전 모두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라고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많이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학교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적사항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상실적 같은 게 이제 표시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등급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밑에 세부능력 및 특기자격으로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있어요.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담임 선생님이 쓰는 종합의견이라는 게 있죠. 여기 빠졌지만 독서나 봉사활동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보고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평가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 평가 항목이에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죠. 그럼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서울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죠. 서울대 전자전기공학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전기공학부에 지원을 하려면 1단계가 서류,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들어간다 그랬죠? 2단계가 면접, 교수님들이 면접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2배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2배수.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생기부에 이런 항목들을 여기에 이제 매핑이 되겠죠, 다. 근데 이제 갈수록 보는 항목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상실적이 예전에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 학기당 1개, 현재 고1, 고2 학생들, 현재 중3부터는 이것도 안 들어가죠,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이제 중요하겠죠. 동아리 활동. 근데 이제 자율 동아리를 옛날에 많이 썼단 말이에요. 소논문 이런 것들. 왜냐면 이 전공과 연결된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잘하고 있다는 걸 대회를 통해서 보여주거나 동아리를 통해서 보여주거나 연구 활동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거나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봐요. 근데 여기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목들이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 내신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내신 등급 이해하시겠죠? 내신 등급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과목별로 500자씩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종합의견 이런 것들을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럼 내가 이제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양자 물리학자 예를 들어 또는 아니 반도체 개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전자공학부에 이제 지원을 하고 여기 그런 내용들이 꿈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아리도 관련된 동아리를 드는 게 전공적 합성에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런 연결들을 시키는 걸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기자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보다는 이제 비교과 위주로 좀 보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 그래서 인문 계열은 이제 수학이나 영어 기반의 질문이나 또는 사회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자연은 수학과학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죠. 수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요, 학종하고 그 다음에 수능 두 가지만 좀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학종하고 수능.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일반고에서요 1등급이에요. 1.3등급. 그럼 어디를 쓸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뭘 쓸 거예요? 확률이 높은 거. 교과 높죠. 그 다음에 1.3등급인데 내가 이제 내신만 잘 챙기는데 학교 생활은 별로 나는 관심 없어. 6장은 뭘 쓸 거예요? 교과 위주로 쓰겠죠. 근데 만약에 내신 좋은 애들이 또 성격도 좋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꿈이 명확하고 학종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학종으로 많이 뽑으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내신이 예를 들어 내가 학생부에서 4등급이에요. 난 연대를 가고 싶어. 근데 학생부에 4등급이면 교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종합은 갈 수 있어.
못 가죠. 2등급 내로 보통은 된다 그랬잖아요. 특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엄마가 지원을 해놓는 게 논술이잖아요. 이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도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수능은요, 어떤 애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재학생도 지원하지만 재수생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수능으로만 올인하는 1년 동안 수능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과목만. 재학생들은 이거 내신 챙겨야지, 학교 생활 챙겨야지 또 하는데 얘네들은요, 수완수투, 확통 이것만 탁 드립답하는 거예요. 과학도 다 안 챙기고 화학 완하고 생명과학 2 뭐 이런 식으로 수능 유형 문제로만. 이해하시겠어요? 선택과 집중.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의 입시는요, 학종이 한 45% 정도 뽑고요, 수능으로 한 40%, 수시 2월까지 고려하면 5%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교육 이슈는요, 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확대. 그래서 우리 때는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대학 갈 때는요, 수능으로 대학의 40%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예를 들어 정원의 40%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대입 공정성 강화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입시가 변화하게 돼요. 어떤 전제로? 지금의 정권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지금의 정권은 뭐예요? 진보정. 우리는 지금까지 보수 정책을 교육 정책을 따랐어요. 차등 교육이에요. 수월성 교육. 영재고,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분야에 묶어서 공부를 시키고 특화시켜서 일반고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저는 이거에 장점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진보는 뭐예요? 평등이죠. 다 똑같이 평등.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여기. 영재고와 과학고 빼고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를 다 통합시켜서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고 1, 2, 3이면 고 1, 2는 절대평가, 상대평가고 고 3만 절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 1, 2, 3이 다 절대평가인 평가를 받게 되는 고교 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가 외국 국제고가요, 일반고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취지는요, 우리가 이제 왜 이걸 전환을 시키려고 할지를 보면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을 보면요, 고1이 공통 과목을 배워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과학, 통실험 이렇게 배우고요. 고2, 고3은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제 문과하고 이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문과, 이과라는 표현을 안 써요. 경상계열, 어문계열, 문과 속의 이과, 문과 속의 문과, 이공계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상하 배웠죠. 그 다음에 수완수투를 배우고 여기서 이제 확통을 배우고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이과는 수완수투에다가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의 비중이 좀 높겠죠. 이과는요, 과학 비중이 높겠죠. 원과정, 투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원, 투가 4과목씩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요 내신 이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학년에 구분 없이 막 선택해서 미국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수업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기본 취지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라는 게 그런 취지이고,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특목고 자사고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 자, 일반고가 평균이 60이었고 편차가 10이었잖아요. 특목고 자사고는 평균이 80이었고 편차가 10이었잖아요. 이거 20? 그러면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툭툭 끊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평균이 70인 애들을 끊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를 왜 안 갔어요? 내신 안 나오니까, 내신 경쟁이 치열하니까 안 갔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내신이 절대평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다 A란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서울대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특목고 자사고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둘째나 셋째가 있으시면 자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자사고 보내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왜?
내신 받기도 좋죠? 두 번째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퍼포먼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보고서나 이런 걸 하더라도. 그리고 수능 준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좀 정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영재고는 지필고사가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현재 고3부터 우리 중3까지 중2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중3의 내용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끝에만 보면 수능으로 40%를 뽑는다. 논술하고 특기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균하고 뭐 사배는 저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자소서하고 추천서도 없어진다. 그럼 뭘로 뽑아요? 생기부 그리고 면접. 생기부랑 면접. 생기부랑 면접. 생기부 잘 관리해야겠네요. 생기부를 잘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목표가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어느 학과를 가고 싶고 학교가 아니고 학과를 가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학교 활동들을 얼마나 잘 챙겨가고 그런 과목들을 아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2, 3학년 때는 선택해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들은 애들 들은 점수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1단계를 통과를 시켜서 2단계는요. 교수님들이 와서 면접 보는 거예요. 전자전기. 전자전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반도체가 뭐냐 P형이 뭐고 뭐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때처럼 막 점수만 좋으면 학교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잡는 희망에 대한 그래서 1학년 때 뭐 했어요? 진로 탐색을 한 거예요. 손에 잡아야 되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어려요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이면 언제 이제 처리 되냐면 중학교 2, 3학년 때 애들이 이제 처리가 들어요. 어느 때? 목표가 생겼을 때. 학교든 진로든 뭐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교 블라인드 확대되고 전면 프로파일 폐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중3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수상 실적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종 동아리 자유 동아리 안 들어가고요. 정규 동아리는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잘 들어야겠죠. 전공과 연결된 걸. 쓸데없이 지금처럼 가위바위보 차갖고 배드민턴 동아리 이런 거 들으면 안 되고 전공과 연결 체대 갈 거면 들어오셔야죠. 체대 갈 거면 그런 걸 이제 들어야 되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에서 내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부분을 잘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들어가는 경우 서울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서울대는요. 지역빈환 발전 전형이라고 있어요. 지역빈환 발전 전형. 전교에서 2명 추천한 전형이에요. 전교 2명. 일반고에서 다 가겠죠? 이걸로 한 25% 정도 뽑아요. 25% 기준. 일반고 최상위 전교 1, 2등. 외대고 같은 경우는 외대고는 기준으로 어떤 애들을 추천해 줄 거예요? 4, 5등급, 4등, 5등은 추천해줘요. 어차피 1, 2, 3등은 대학을 잘 가니까 무조건. 그래서 기규는 이제 주로 여기도 이제 면접 보는데요. 1단계가 이제 서류, 내신이 중요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죠. 2개 영역합이 4등급이네. 2개 영역합이 4등급이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규는 내신 좋은 애들이 이제 유리한 거죠. 그럼 1.3등급, 1.4등급. 말이 1등급이 1등급 맞게 얼마나 어려운데 고등학교 와서.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라고 있어요. 일반 전형이 1단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2단계가 뭐예요? 말씀하셔야 돼요. 2단계가 뭐예요? 아무도 못 가죠. 2시간 취소하라 그래. 면접이시다. 네? 몇 배씩 뽑아요 서울대? 2배씩 뽑는다 그랬잖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서류에 지금 뭐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앞으로. 자소서하고 추천서 안 들어간댔죠? 뭐만 들어가요? 생기부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로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상실적도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 뭐가요? 점수 성적 중요하죠.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한 성적이 여전히. 그 다음 밑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합의견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2배수만 통과하면 면접에서 판감이 난다 그랬죠.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애들이 이걸 잘 봐요. 면접을. 말하는 게 지식도 좋지만 말하는 방법들을 안다고. 왜? 고등학교 갈 때 이걸 미리 연습을 했잖아요. 이미. 이해하시겠어요?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요렇게 가서 가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그다음 그 영재고 애들은 평가를 다르게 받아요. 이번에 영재고 제가 이제 이따가 몇 명 합격했는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1등급, 2등급 이렇게 봤잖아요. 얘네들은 A 풀, A0, A 마이너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요. 평가 방식이 달라 아예. 배우는 과목도 아예 달라요. 영재군. 우리는 수학 상하 수완수투 배우죠? 얘네들은 그런 거 안 배워요. 아예. 미적분학 이런 식으로. 선형대수학 이런 식으로. 과학도 통합과학 같은 거 안 배워요. 물리완 이런 거 안 배워요. 물리투학, 일반 물리, 고급 물리 이런 식으로. 영재잖아요. 영재. 이해하실 때? 평가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50명이 합격을 하는 거야. 서울대를. 이 전형으로. 여기를 못 가겠죠? 이 전형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능으로 가는 거죠. 정시. 우리 때는 몇 프로 이거? 40%. 이거 이상 늘리진 않을 거예요. 40%. 어떤 학생들이 유리하다? 제 스승이 유리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전교에서 1, 2등 하든지 통일고 다산고에 상위권 하든지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하든지 진로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갖고 가든지 그런 조합들 면접까지 준비해가면서 서울대를 목표를 하거나 아니면 다 포기하고 뭐 해야 돼요? 수능에 올인하든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내신 안 나오면 수능. 이해하시겠죠? 연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 연대는 뒤에 걸 한번 볼까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면접형 16.3% 활동, 국제,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면접형이 이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가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시로 이렇게 보면 고려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보기 추천 1전형이 이제 전교에서 4% 이내에 드는 애들. 그리고 학업 역량 또는 이제 계열별로 이렇게 이제 하고 정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학종으로 지금 몇 %, 정도 뽑냐? 아까 45%라 그랬죠? 수능으로 40%. 나머지는 교과나 뭐 이런 거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들어가는 문이 어디가 넓으냐? 학종은 재학생들끼리만 경쟁하고 수능은 재수생하고 경쟁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고.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어머님들이 서울대 입학처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뽑는지를 보셔야죠. 외대국어 목표는 외대국어 들어가서 외대국어 어떻게 뽑는지 보셔야죠. 그리고 연대 갈 거면 연대 가서 내가 어느 과에 몇 명을 어떻게 뽑는지 봐야죠. 1단계 뭐 뽑고 2단계 뽑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봐야죠. 그 큰 흐름에서 학종에서 50% 뽑고 수능 50% 뽑고 수능에서 40% 정도 뽑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갈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발표를 했어요. 보통 3년 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추세를 보면요. 어쨌든 2022학년도까지는 이제 40%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3% 정도 뽑게 되고, 정시가 이제 늘어나는 거를 좀 1.3% 정도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이거는 이제 전국은요 교과 내신이 교과는 학생부 교과로 많이 뽑아요. 전국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아까 주요 20개 대학 있었죠. 16, 15개 대학. 걔네들은요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주요 대학에 갈 거면 학생부 종합하고 수능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추세가요 지금 재학생이 좀 줄고 있고요, 재수생이 좀 늘고 있는 추세예요. 재학생이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감소하면서 줄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수능 과목은요, 수능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이렇게 있죠.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나 한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게 이제 수능 과목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아까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등학교 이상학년과라 그랬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요. 수완하고 수투예요. 그 문과 있고 관계없이 공통으로 배우는 시험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뭐냐면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요.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기하예요. 문과 애들은 뭐 선택해요? 확통밖에 안 배우죠. 미적분 기하는 안 배워요. 문과는. 이과는요. 이 세 개를 다 배우겠죠.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대학에서 이제 지정을 해놓는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대학은 우리 학교에 자연계열 올 거면 너희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선택해. 왜냐면 수능 점수 받기는 확통이 더 낫겠죠. 이과 애들이 아닌 애들하고 경쟁을 하는,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니까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선택해.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과학탐구 영역, 우리 주요 대학을 올 거면 너희들 과학을 선택해. 왜냐면 수능에서 17개 과목 중 특히 사회 9개, 과학 8개 과목 중에 예전에는 문과는 사회 과목, 문과는 과학 과목을 선택했잖아요. 지금은 요 교차로 2개 과목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수능 40%까지 이제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대입전화 변화를 좀 보면 현재 중3부터 볼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소서 폐지된다, 학종 투명성 강화된다,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선발한다, 그리고 특기자 논술 전형이 폐지돼가 그럼 결국엔 대학은 학종 아니면 수능 이렇게 재편된다.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조교 절대평가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현재 정권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 자료 인쇄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학종하고 수능형의 아이들의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요. 학종형은요 소처럼 성실합니다. 그리고 지구력과 융합 사회성이 좋고요. 1등급에 3등급 내신 능력이 좋고요. 학교 생활의 질입니다.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고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학생부 교과 등급 세특, 종합 의견, 면접 능력들이 좋은 거고요. 수능은요 여우처럼 영리합니다. 순발력과 지구력을 발휘해서 2개 중에 하나를 잘 찍고요. 학원 생활을 즐겨서 재수업 생활도 잘 즐깁니다. 학원 역량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2% 이내면 학종하고 수능을 준비, 동시 준비. 이거는 이제 1, 2학년 때. 근데 내가 내신 잘 나오면 학종에 올인, 수능 최저만 맞추거나. 이해하시겠어요? 동시 준비는 뭐예요? 이것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시에서 보통은 정시 못 가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좀 더 높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2% 이내면 2개 동시 준비.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내신 잘 나온다 그러면 이거부터 준비. 안 되면 수능을 갈아타는 전략. 이따 설명드릴게요. 수능형 학생의 공부법인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개편안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되면서 국어는 독서하고 문학. 독서가 뭐예요? 독서가 뭐예요? 제가 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의대 가려면 국어도 잘해야 돼요. 지금 이제 문과 이과 관계없이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문과 애들이 국어 잘할 것 같으세요? 이과 최상위 애들이 국어 잘할 것 같으세요? 이과 최상위 애들이 더 잘해요. 다 잘해요. 걔네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과 속에 문과라고 걔네들은 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독서가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인문, 과학. 왜 지문이 되게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과학적인 내용들이 막 독서에 국어에 나오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비문학이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하나 선택. 그럼 문학하고 비문학을 잘해야겠네요? 문학이 뭐예요? 시나 소설이죠. 현대시, 현대산문, 현대문문, 고전문문, 고전문문. 갑자기 소미해지죠 막.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국어를 보다 보니까 국어가요 아주 특이해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수학은 이 단계가 있어요. 수학상, 수학하, 수한, 수투, 예를 들어 미적분, 기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가는데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나눠지는 건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눠지는데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문이 달라지는 거야.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 중학교 때부터 수능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국어 모르세요? 수학은 모르죠? 막 수열이 뭐고 이런 건 배워야 알잖아요. 국어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국어도 그렇고요. 수학은 수학 완투 2학년 때 배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문과는 확통, 미적분, 기하, 이과. 근데 주요대학을 갈 거면 미적분은 기하. 아니면 셋 중에 하나 선택.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최상위권 애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이 세 가지 중 이과에서 미적분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져요. 중위권 애들은요 기하를 선택할 것으로 보여져요. 하위권 애들이요 중하위권 애들은 확통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져요. 까봐야 알겠지만 왜 그럴까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사회과목하고 자연계 이제 과학 과목이 9개, 8개인데요. 그 중에 2과목을 선택하면 되고요.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한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성적표예요. 우리 어머님들의 한 반은 이 성적표를 못 받아도 돼요. 아니 받자마자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사는요, 영어는요 절대평가예요. 우리 성적표예요. 원점수가 안 나와 있어.
국어가 100점, 수학이 100점, 이거 원점수가 안 나와요. 상대적인 점수예요, 다. 상대적인 점수. 근데 등급이라는 게 있고, 백분위 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네요. 과목은 뭔지 알겠죠? 이 등급이라는 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4%, 11%, 23%. 그러면 상대평가인 국어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고, 절대평가는요. 90점 이상이면, 예를 들어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90점이 아니어도 90점이 넘어도 4%만 주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등급은 그렇고요. 이 백분위 점수가 뭐냐면요. 정수예요. 정수. 뒤에 소수가 없죠. 99면 내 밑으로 1%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위 1%라는 얘기야. 96이면 상위 4%. 네? 그러면 얘는 1% 1등급이죠? 얘는 4% 1등급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표준 점수가 중요한데요. 주요 대학의 등급은 수시에서 쓰여요. 언제? 아까 수능? 최저 등급이야. 오늘 집에 못 가요. 백분위 점수하고 표준 점수는 정시에서 쓰이는 데이터예요. 근데 중하위권 대학이 백분위 점수 써요. 동점자가 되게 많겠죠. 이렇게 따지면 동점자가. 그 다음에 표준 점수는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한 점수예요. 문제가 어려웠어. 문제가 어려웠는데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평균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낮은데 내가 여기에서 있는 거라며 평균이 이렇게 문제가 쉬워갖고 평균이 높은데 내가 여기에서 있는 거라며 다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평균이 낮을수록 편차가 클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평균이 높을수록 편차가 작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주요 대학은 이걸로 가는 거예요.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은 다 표준 점수로. 그래서 상대평가 점수가 들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 수, 탐, 국수탐. 이해하시겠죠? 영어는 절대평가 중요하죠. 근데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한국사는 중요하지 않죠. 왜? 3, 4등급 맞으면 그냥 만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해하시겠죠? 영어가 이제 관건인데요.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학교마다 달라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영어가 이제 1등급이면 0점이에요. 2등급은요. 0.5점 감점. 3등급은 1점 감점. 감점 폭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 영어 4등급이 서울대 합격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걔는 어떤 애예요? 수학이 만점이에요. 영어 변별력이 떨어졌잖아요. 2점 마이너스잖아요. 1.5점 마이너스. 2등급, 3등급, 4등급. 근데 수학은 만점 받으면 그거 상계 처리하죠. 이해하시겠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해야죠. 왜? 영어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5점, 3등급이 87.5점, 5점, 7점을 이렇게 감점. 변별력이 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연대 가려면 뭐예요?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어야 되잖아요. 4% 60만 명, 50만 명, 60만 명 중에 4%면 2.4만 명이죠. 수도권에 있는 정원이 2.7만 명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1등급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전 과목이 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이 굳이 아니어도 합격하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2등급 맞아야죠. 2등급에서는 딴 거 더 잘 봐야겠죠. 5점을 상계할 수 있는. 이해하시겠죠? 과학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 여기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문과는 여기서 이제 확통을 선택하겠죠. 수완수토 확통. 문과 수능 준비하면 수완수토 확통해야 돼요. 이과는 미적분이요. 미적분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노란 선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변별이 낼 수 있는 거야. 상위권 애들이 변별이 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기하 벡터 들어가셨죠? 그 중에서 공간 벡터가 제일 어려워요. 그 공간 벡터가 빠진 게 기하예요. 그럼 문제가 좀 쉬워졌겠죠? 평균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변별력이 좀 적어지겠죠? 그 상위권 애들이 별로 안 선택하고 중위권 애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하위권 애들은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확통을. 우리가 수능으로 대학 가기가 어렵다는 걸 이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 고3 때 모평 보잖아요. 이번에 이제 모평을 보면 3월, 6월, 9월, 11월에 수능 볼 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과 수학이 있고 이제 문과 수학이 있잖아요. 내가 3월에 봤더니 4% 1등급이었어. 서울대는 모르겠고 연고대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재학생만 보는 거야. 예를 들어 60만 명이면 그 중에 48만 명만 보는 거예요. 그럼 6월 달이 되면 이제 재수생이 들어와요. 몇 명? 12만 대군이 들어와요. 12만 대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그냥 떨어지고 수능에만 칼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와요?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4% 1등급이 여기서 상대평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해도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잖아요. 7% 2등급이 되겠죠? 그럼 9월달에는 어떻게 돼요? 반수생 애들이 들어오겠죠? 원래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10만에 2만이거든요? 12만? 6개월 다녀봤더니, 한 학기 다녀봤더니 좀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까먹지도 않았고. 11월달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과 수학을 선택했잖아요. 이과에서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에요? 바닥에 깔려주는 6에서 9등급 애들 있죠? 얘네들이 문과 수학을 택해버려. 미적분을 택하다가 확통을 갑자기 갈아탄다고요. 안 되겠다. 어차피 내가 갈 대학은 미적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확통을 갈아타자. 그러면 얘가 이제 같은 7%를 유지했다고 봐요. 그럼 이게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스펙트럼이 이제 넓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밑에가. 그럼 자연스럽게 내 성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적표를 못 받아보신다고. 마지막에 찢어버린다고 애들이. 이건 내 성적표가 아니다. 내 성적표는 이건데. 아이가 똑같이 애들로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고 못하는 애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능으로 대학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수능은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과목 자체가 이과든 문과든 2학년, 3학년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은 고등학교 가서 잘할 공부를 먼저 하다가 이제 학종으로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수능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빠르면 고등학교 2학년 중반,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후반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걸 더 빨리 선택하는 게 독학 재수학원이에요. 강남 대성은 아무나 못 가요. 수능 성적표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학교 안 가고 내가 수능 40% 나는 학교 생활이 목표, 전인 교육이 목표가 아니다. 난 수능이 목표다. 대학 잘 가는 게 학교 때려치고 독학 재수하고 가는 거죠. 친구들이랑 대학교에 사귀는 거죠. 올바른 교육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교육인가요? 네, 맞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선택하는데 아이가 이제 좀 활동적이고 그럼 당연히 학교 가야죠. 근데 너무 운동형 외톨이라든지 막 그러면 굳이 학교 안 보내고 이렇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보의 정책이 차등이 아니고 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걸 자꾸 찾다 보니까 수능이 제일 공정하다라고 봐요. 과연 수능이 공정할까요? 그럼 잘하는 애들이 어차피 또 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한 점수들이다 라는 거고요. 수능 분석. 학령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어요. 재학생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수생이. 그래서 재수생이 왜 되냐면 의대가 이제 의치안이 다 대학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 넘어오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학령 인구가 줄고요. 수능 응시자가 줄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등급의 비율들이 주는 거예요. 등급의 비율. 그만큼 더 치열해진다라는 거기도 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관연도에 비해서 5만 2천 명 정도 줄었고 재수생은 6천 명 정도가 늘었고 의치안의 지속적으로 강세가 재수생의 지속적 강세가 예상되고 재학생의 경우 이과 수험생 감소폭이 더 크고 과탐, 완투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작년도 이제 11월 달에 시험 본 거 아이들 원점수하고 우리가 볼 거 만점 100점이 891명이 받았다. 그 다음에 1등급은 92점이 원점수 컷이고 원점수는 공개는 안 되지만 내가 채점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8,666명이 받았다. 서울대에 3배 정도 되는 거죠. 병원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참고해서 보세요.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 1등급이 7%. 원래 1등급이 몇 프로였어요? 4%였죠? 변별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나 연대, 고대 갈 거면 1등급 맞아야죠. 1등급 이상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90점 이상은 맞을 필요는 맞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상대평가에서는 90점 이상 맞으면 좋죠. 100점이면 원점수도
그러면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과학 탐구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 탐구. 물리 완투, 화학 완투, 생명과학 완투, 지구과학 완투. 총 4개 과목에 8개 과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대는요. 완 하나에 다른 과목으로 투를 해야 돼요. 원 하나에 완이란다. 이거 못 배운 티가 나요. 좀 완이 편하더라고요. 원 하나에 투를 해야 돼요. 다른 과목으로. 서울대가 아니면 원 하나에 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지구과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화학, 물리, 완, 그 다음에 투 이런 식으로. 서울대 갈 거면 투를 하나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애들이 서울대 여기 보면은 원 과목을 선택하는